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 전방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도 SOS를 쳤다는 후문인데요. KY 연대 또 한번 이루어지는 걸까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강남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불모지에서 한판 승부를 걸라는 건데요. 정치권 서식 성승호 교수, 민영삼 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김무성 대표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SOS를 쳤다. 그것도 추석 마지막 날 이해운 전 의원에게 메신저 역할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정작 좀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KY 연대 이게 뭐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그게 한참 부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 예. 그 팩트는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 이해운 전 의원이 예. 원래 유승민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주 만나고 아주 예. 친한 사이예요. 정치적으로도 개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유승민 의원한테 만나서 예. 그 김무성 대표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이 얘기는 예. 한 것은 맞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은 팩트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이해운 전 의원에게 예. 야, 좀 유승민 의원한테 가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라. 이 얘기는 안 했다. 그건 예. 아닌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제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건 굉장히 관심사죠. 그렇죠. 그건 관심사일 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다 알다시피 대구에서 이제 예. 본인도 살아서 돌아와야 되고 예. 본인을 지난번 지지했던 11명의 의원 예. 그중에 7명은 또 초선이에요. 예. 이 의원들도 다 살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유승민 의원이 책임 있는 거죠. 본인 혼자만 다시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고 올라왔다. 예. 유승민 의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요. 대구에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12명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12명 의원 중에 7명이 초선이기 때문에 예. 그 7명을 여하의 배지를 재달도록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 대구에 예.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 도움 없이 유승민 의원이 혼자서 지금 비박인데 어차피 예. 혼자서 그 일을 하기는 예. 힘에 겨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 김무성 대표하고 예.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9월 말 상황하고 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김무성 대표가 후진 기어만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까요? 내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점하고 있는 그 진영 간의 위치라 할까요? 보면 분명히 친박이 아닌 비박 쪽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끈끈하게 연대를 하고 동행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그 총선을 승리하고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하는데 대선 후보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 관계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대표하고의 과거의 그 KY 연대라고 지칭되는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훨씬 더 끈끈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이제 우리 민 원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 생각을 한마디 좀 보태면은 지금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러나기만 한다. 계속 뒷걸음질만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안 보는 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아주 그야말로 정치 고수끼리 지금 고공플레이를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게 공천 관련 두 가지 아닙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그다음에 전략 공천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자 청와대 비서관들 이상 다 조사를 해가지고 총선에 뭐 나가든 어쨌든 간에 출마할 생각인 사람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하고 경호차장하고 2명을 나가게 했어요. 그거 나가게 한 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전략공천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전략공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공천 주장하는 사람은 내 뜻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 내가 지금 국정 운영하고도 바쁜데 모든 사람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매진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략공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전략공천은 없다는 김무성 대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도리어 제가 볼 때 이제 친박계들이 전략공천 주장한 친박계들이 그 다음부터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전략공천 주장했냐? 안 했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총선 룰을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하고는 아주 고공해서 저 높은 데서 두 분이 협조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 손들어라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명이 지금 나왔지 않았습니까? 자, 내각에 계신 분들 많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국무위원 또 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한테도 조사를 했더니 자, 몇 분이 이제 다 나가겠다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분들 빨리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5명 중에 국무위원 현역 의원 국무위원 중에 5명 중에 3명은 거의 확실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역산을 해보면은 신임 장관을 할 경우는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청문회 하면 또 한 달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말 내년 총선에 뜻이 있으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미 또 그런 의사를 갖다가 빨리 전달받아서 후속 장관, 그 신임 장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청와대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 1월까지는 가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도 며칠 수일 내로라도 충분히 10월 하순에서라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게 가르마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볼 땐 저분들이 지금 5명 아닙니까 지금 장관 정치권에 파견된 5명이 제가 볼 땐 물러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정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분들이 물러나고 공직 사퇴 시한이 60일 전이기 90일 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이에요. 1월 13일인지. 그러면 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면 한 달 걸리면은 최소한 12월에 이제 그 개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개각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청와대 비서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올 연말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정 기조가 뭡니까? 노동개혁 해야 돼요. 교육개혁 해야 돼요. 지금 저 황우려 사회부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대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교체한다. 개혁은 누가 하죠? 누가 앞에서 선봉에 서서 개혁을 끌고 나가죠? 청와대는 기획을 하는 것이고 지시를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실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실무는 붙여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리서 가면 두 분은 좀 계속 계실 저분은 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두 분이 4대 공공부문 개혁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만약에 개혁 대상에 올랐다? 또 후임 또 부총리 오면은 업무 파악을 하는 데마다 몇 달 걸립니다. 본인들이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럼 언제 개혁을 하죠, 언제? 그래서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2번이나 장관들은 본 업무에 충실해라 라고 했으면 저분들이 이미 그때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내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안 나가겠다든지 불출마 한다든지 선언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님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바로 나왔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민 지금 원장님, 타이밍을 놓친 것 청와대 같아요. 참모 중이나 군부위원 중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정권과 끝까지 가겠다는 일명 순장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다 이거는 손 안 들었지만 총선 임박해가지고 나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통상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사실은 1차, 2차에서 나눠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순장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정말 최경환 부총리하고 황우려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도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금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순장조를 자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보고 진짜로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가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오히려 좀 불행하다, 좀 서운하다 할까요? 끝까지 하겠다라는 순장조를 자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 있는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진들 중에서는 물론이고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려 부총리 입장표명을 빨리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여당을 위해서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 직 내려놓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인천 그 지역구에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분들이 부처를 맡고 있는 그 부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업무가 지금 중단돼 있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장관 자체가 지금
누구라고 특정인이라서 내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어느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 말씀?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예, 한 예, 분인데 예.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면 그건 다음 장관 오면 결제 올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 5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 국실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유, 예. 이게 다른 부처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전체 부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죠. 그야말로 국가 운영이 지금 마비돼 있는 상태예요. 예. 모든 사업이 다 연계돼 있지 심각합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분들은 예, 예,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부채 관련 행사도 있고 한데 전부 지금 지역구 내려가기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무책임한 예, 행위죠. 예, 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희 전 의원이 야당의 불모지죠. 강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강남 얘기 나올 의사 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뭐 권유한 이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용도가 있잖아요. 지난 19대 때도 예. 사실은 그랬죠. 예. 비노치의 정동영 예. 그 전 장관하고 천정배 전 장관을 강남 송파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가서 이제 그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사실은 예. 버리는 카드로 내보낸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야당이 다시 그 분위기를 잡아서 예.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라는 측면에서 당 대표로서 문재인 그 대표께서 부산보다는 강남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 또 그래요? 뭐 서울 종로 얘기도 나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카드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하나의 동네 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불출마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사상에 나가라 했다. 예. 영도에 나가라 했다. 출마하는 거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마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지 예, 않습니까? 본인 그 문재인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은 아무튼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김무성 대표만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그 미리 대선전을 해가지고 예. 패배했을 경우는 타격이 워낙 크기 예, 때문에 두분 다 그래서 뭐 피하고 싶은 김무성 대표를 피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번 예. 그 고려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예, 송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현희 전 의원이 이제 본인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표 안철수 예, 강남에 예, 오라. 예. 아마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의 출마 이 선언의 기자회견을 좀 비중 있게 언론에 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그래요? 때는 예. 문재인 대표와 예. 안철수 의원을 거론한 거다. 끌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생각이 예.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강남에 출마해야 되는 생각이 맞더라도 전현희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자리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대표하고 당의 잠재적 후보군들인데 대선 예.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동네북을 만들면 이분들을 예. 당의 중요한 자산을 예. 대권 후보의 자산을 자꾸 희화화하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고. 그럼요. 예, 절대 저렇게 예.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승호 교수, 민영삼 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